안녕하십니까. 다물 이병도 정경TV 이병도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LA와 미주에 계시는 미주 한인과 한국과 전 세계에 계시는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에게 2022년 9월 8일 목요일 미국 주식시장과 주식을 언제 사야 할지를 제2의 워렌 버핏으로 해자되는 억만장자 빌 에커만의 고견을 빌어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통화 정책과 연결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다는 중앙은행의 발언에 무게를 실어 손익사이를 오간 후 목요일 상승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다 마지막 마감을 앞두고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193.24포인트 0.61% 오른 31,774.52에 마감했습니다. S&P 500지수는 0.66% 오른 4,006.18을 시현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60% 오른 11,862.1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앞서 파월 의장은 가투 연구소에서 열린 질의와 응답 세션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맞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는 또한 금리 인상의 중단이나 금리 인하로의 전환점은 곧 오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강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입니다. 논조와 또 강함도 역시 같은 논조였습니다. 역사는 성급한 완화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와 제 동료들은 이 프로젝트에 강력하게 전념하고 있으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라고 설파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는 목요일 아침 일찍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고 예금 이자율을 0에서 0.75%로 인상했습니다. 오전 늦게 주식은 견고한 반등을 계속하기 위해 이전 손실을 되돌렸습니다. 오늘 하루는 마이너스를 났다가 플러스였다가 다시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소위 시속 게임을 한 하루였습니다. 수요일에 주요 평균은 8월 10일 이후 최고 인하를 기록했으며 나스닥은 7일 연속 하락세를 간신히 면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일부 투자자들을 시장의 더 위험한 부분에서 멀어지게 함에 따라 주식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일리 파이낸셜의 아트 호건 수석 시장 전략가는 9월 13일 발표될 8월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를 가리키며 CPI 이전 주에 시장이 불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바로 그 시장의 불안한 것을 표현한 하루였습니다. 대기 모드로 전환한다는 국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역시 롤러코스터 세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주가 상승으로 마감한 날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카투 회의에서 질의와 응답 시간에 발언이 진행되는 동안 주가가 급등한 후 목요일 시장은 오르고 내리고 하였지만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9월에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채권 수익률을 높이고 주식을 압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는 수요일부터 랠리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금리 인상 기대치를 넘어섰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193.24포인트 0.61% 오른 31,774.52에 마감했습니다. S&P 500지수는 0.66% 상승한 4,006.18, 나스닥 종합지수는 0.60% 상승한 11,862.13에 마감했습니다. 노무라의 경제학자들은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예측을 변경하여 현재 0.50%
포인트 인상이 아닌 0.75포인트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쉽게 그동안 비둘기파에 속했던 노무라가 매파에 합류한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9월 추정치는 동일합니다. CME 그룹의 패드 감시 도구에 따르면 거래자들은 9월에 0.75% 금리 인상 가능성을 86%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 전의 77% 확률에서 증가한 것입니다. 이번 FOMC 9월 21일의 금리 인상은 현재로 봐서는 0.75% 금리 인상이 확실해 보입니다. 아크 인베스트로 유명한 캐시우드, 한국에서는 캐시우드를 발음이 캐시와 비슷하다 해서 돈나무라고 이렇게 애칭이 있습니다만은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우드는 요즘에 자기의 그 ETF 투자가 마이너스 56%를 났기 때문에 매우 화가 난 듯합니다. 그러면서 디프레이션에 대한 그녀의 요구를 2배로 늘렸으며 캐시우드는 디프레이션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요구를 2배로 늘렸으며 빠르면 3개월 안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큰 정책 반전을 예측하였습니다. 캐시우드는 3에서 6개월 내에 연준이 중요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드는 수요일 저녁 트윗에서 향후 3 내지 6개월 안에 중요한 정책 전환점을 보게 된다면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자기 고객들 관리 차원에서 이야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준은 볼크가 15년 동안 양조하고 싸운 인플레이션과 싸웠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15개월에 걸친 코비드 관련 공급 충격에 대응한 것 같습니다. 파월은 볼커의 큰 망치를 사용하고 있으며 제가 생각하기에 실수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이 파월에 대한 공격이 대단합니다. 혁신에 초점을 맞춘 투자자는 중앙은행이 현재 후행지표인 고용과 근원 인플레이션을 기반으로 통화정책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선행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이 이미 정점에 이르렀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이 캐시우드가 이야기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너무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두 번 다시 70년대의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 때문에 강경하게 나가는 자세를 제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이에 비해서 억만장자 투자자 빌 에크맨, 제2의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빌 에크맨은 연준은 금리를 4%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해치펀드의 억만장자 빌 에크맨은 화요일 투자자들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주의 있게 지켜보고 다시 주식을 사야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싱스퀘어 설립자는 CNBC 스쿼크박스에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면 주식이 반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크먼은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고 곧 인하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이는 시장의 일종의 매수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고 인하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이는 시장의 일종의 매수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플레이션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 인플레이션이 잡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어 다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바람직한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줄어든다고 하면은 그때는 경기 하강을 경기 둔화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 없고 오히려 금리 인상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은 계속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고 곧 인하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금리를 인상했던 것을 인하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시장의 일종의 매수 신호라고 보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시장의 그런 종류의 결과를 얼마나 미리 예측하냐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주식시장은 누가 정확하게 금리 인하하는 시점을 예측하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8.5% 하락하는 것을 보면 꽤 강력한 지속적인 추세가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서 연준이 완화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지 않을 것은 금리를 4%로 끌어올리고 바로 좋은 인플레이션을 보고 금리를 다시 낮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stop and go. 4% 금리를 올렸으면 더 이상 금리 올리지는 않고 바로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과연 70년대 80년대 초에 특히 70년대의 정책의 미스를 다시 범하는 것입니다. 올해 주식은 인플레이션이 40년 최고치로 솟았고 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이 잠재적인 정책 중심으로 가격을 책정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한여름 랠리를 펼쳤지만 잭슨홀 연설에서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맞서겠다는 무뚝뚝한 약속으로 인해 주식은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에크만은 올해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을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하면서 인플레이션 퇴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에크맨은 화요일 인플레이션이 이제 냉각되고 있다는 징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7월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가스 펌프의 하락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준의 다음 정책 회의는 9월 20일에 21일입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4분의 3의 퍼센트포인트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오늘날 미국 금융시장은 40년 만에 불어닥친 초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최대적으로 등단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고는 백방이 무효입니다. 선 인플레이션지와 후 금융시장입니다. 하루하루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연준의 진로와 방향은 일정하고 확실해 보입니다. 빌 에크맨이 말하는 것처럼 4%선 기준금리를 달성 후에 계획대로 좋은 인플레이션이 시현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구현되는 일정 시점을 지나 금리 인하를 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할 때를 놓치지 않도록 바로 강세장이 오기 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현금을 준비하십시오. 그리하여 역사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오는 큰 장을 맞이하십시오. 공부하시는 투자자 여러분, 아직 다물 이병도 정경TV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가치투자의 대가 오마의 현인 워렌 버핏의 인플레이션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한 투자 전략을 중심으로 가치 투자 방법을 논해 보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